시트콤 순풍산부인과를 통해 감초 연기의 진수를 보여준 베테랑 연기자 장정희. 그녀의 건강 고민은 무엇일까요? 한 5, 6년 전에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데 무릎이 시끈시끈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죠.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 1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때 충격받았고 일주일 동안 혼자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딱 떠오르는 게 걷지 못하는 거는 사형선고랑 똑같은 거야. 사람이 걸어 다녀야지. 근데 운동을 조금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또 언제 또 다시 발병이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이 관절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게 최대의 고민입니다. 북을 치는 곳인 것 같은데 그때 아유 정말 놀고들 있네. 놀고들 있어 진짜. 아유 정말. 자 준비. 자 시작. 지금 헬스를 한 3년 넘게 했어요. 그래서 자격증 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가르치다 보니까 공연부들 만들어주고 공연하러 다니고 방송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입소문이 자꾸 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우리 동료들 또 친한 언니들이 와서 같이 치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 북을 칠 때 비단 북뿐만이 아니야. 이 춤도 마찬가지고 이 춤도 다리에 이 힘을 이렇게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관절 이 힘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준비 운동 준비. 자 시작. 하나. 북을 칠 때도 중간중간 관절을 풀어주는 정희 씨. 특히 오래 서 있을 때는 이렇게 관절을 늘려주는 동작을 꼭 해준답니다. 정희 씨의 현재 관절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염증과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여성분들한테 발병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 남성 관절염 환자 수보다 여성 관절염 환자 수가 무려 2배나 높아요. 그 이유는요? 네, 이유 말씀드리면 여성은 이제 50대 이후가 되면 완경기가 오잖아요. 네. 옛날 말로 폐경기라고 하죠. 이 완경이 되면 연골을 보호하는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양이 줄어버려요. 갑자기 없어지니까 연골의 노화가 급속화되는 겁니다. 네. 그렇구나. 염증 수치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 피 검사를 해봤잖아요. 네네. 다행히 피 검사 결과가 염증 수치 다 괜찮고요. 이 초음파 검사 상에서도 관절 간격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연골이 아직은 있다. 아직은 이제 잘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쭉 관리 잘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관절염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관절에 염증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염증이 통증을 매개를 해서 유발을 해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연골이 닳으면서 염증 물질이 발생을 하고 이 염증이 이 염증 반응을 점차 이렇게 악화를 시키면서 오히려 또 연골을 더 빠르게 파괴시키고 그러다 보면 연골이 다 결순이 돼 완전히 다 벗겨진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연골 밑에 있는 뼈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뼈가 직접적으로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현희 교수님과 함께 연골을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수술 사진입니다. 직접적인 연골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요. 무릎 연골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경골, 우리 아랫다리뼈의 제일 윗부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우리 대퇴골의 제일 끝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대퇴골과 경골이 만나서 무릎 관절을 이루게 되는데 왼쪽 사진에 보면 울퉁불퉁하고 약간 붉게 튀어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골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뼈는 뭐 우리가 쇠처럼 단단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된 자극에 의해서 변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 밀려나게 되고 또 염증이 동반되면서 그에 따른 부산물로 이런 군뼈라고 하는 골극들이 울퉁불퉁하게 형성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 정도면은 5분 걷기도 굉장히 힘드시고요.
소위 말해서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걸음마를 떼고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네. 이제는 공포스러운 일이 되고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호소하시는 건요. 흔히 다니던 산책거리라든지 등산 경로라든지 이런 거를 평소와 다르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네. 이거는 난 운동하면서 풀어주면 돼 해서 그렇지. 억지로 계속 참으면서 하시는 네네네,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일단 통증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쉬게 되면 우리 몸에선 자가 회복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한 걸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70대가 되면 여성분들 2명 중에 1명은 관절염을 진단을 받습니다. 네. 거의 뭐 다라고 봐도 되잖아요. 이게 사실 무릎 안 아프시는 노인분들이 계시나요? 그건 그래요. 거의 다 다 있으시니까. 아픈데 다 네네. 참고. 무릎의 부하가 계속 축적이 되고 하다 보면 관절염은 점차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아팠을 때 약 먹고 좀 쉬면 좋아졌다 이런 시기가 점차 줄어드실 거예요. 진단 영상 자료를 봤을 때도 관절염 많이 진행돼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 최종 단계로 수술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수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통증이 극심해서 수술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경우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아마 수술 후에 만족도도 높고 잘 재활도 하시는 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이게 궁금합니다. 네, 우선 무릎 관절의 부하를 줄여주는 게 중요한데요. 네. 가장 효과가 좋은 건 체중 조절입니다. 체중 조절. 흔히 말해서 1kg가 만약에 증가를 하게 되면 무릎에 걸리는 부하는 4kg 정도가 증가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체중 조절을 하시는 게 무릎 부하를 줄여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운동도 당연히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체중이 덜 실리면서 근육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수영이 있겠네요. 예. 유산소까지 병행하는 경우는 수영이라든지 자전거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는 괜찮아요? 자전거는 어쨌든 체중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앉아있는 자세에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뛰기 걷기보다는 훨씬 부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운동. 또 다른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간편하게는요 무릎하고 발목을 쭉 편 상태에서 네. 허벅지에 그럼 힘이 쫙 들어갈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쭉 힘이 들어간 상태 유지해 주셔도 좋고요. 여기서 더 되면은 다리를 올리면서 이렇게 앉아서도 하셔도 되고 누워서도 하셔도 되고. 이건 관절염 환자가 하셔도 됩니다. 많이 안 아파요. 예. 그래서 대퇴사두근이 운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발목을 딱 위로 네. 잡혀. 그러면 여기가 그래 힘이 딱 들어갈 여기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네. 근육 덩어리가 딱 잡혀요. 네. 여기요. 이 노년기의 삶이 어떠냐,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관절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부터 관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관리를 하시면은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